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로와 대통령. 반응로라는 게 원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이걸 이렇게밖에 못 정리하겠더라고요. 좀 이거 나중에 이거 저기 우리 이메일에 혹시 말씀하시면 이 표만 따로 한 장씩 보내드릴게. 이 표 보내주세요 하면. 대통령 이름이요. 파란색은 본인 때 착공하고 준공한 거고요. 녹색은 본인은 착공만 한 거예요. 저는 선임 대통령이 착공해놓고 본인 때 준공한 건 전 그건 아예 안 쳤어. 어차피 이런 일은 다 스케줄대로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일이니까. 발전소는 빨간색은 폐쇄, 그 다음에 까만색은 가동,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건설 중,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경수로가 우리가 5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경수로, 그것도 뭐 급이 여러 개지만 일단 그 어떤 패밀리로 보면, 그 다음에 알스톰 프리마톰 경수로, 프랑스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과외 선생 컨버션 엔지니어링 CE 경수로, 그때 이제 과외의 그 교재는 시스템 80. 그 다음에 그 과외 받아갖고 우리가 고스란히 그거 조금만 바꿔갖고 그 구조 그대로 만든 게 한국표준형 원자로 OPR 1000. 그 다음에 아예 우리가 초장부터 그러니까 시스템 80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아주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지재권 침해가 없이 우리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그게 APR 1400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수로가 5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두 중수로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게 한 종류 있고요. 그래서 보면 고리 1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준공됐어요. 고리 2는 박정희 대통령이 착공만 했어요. 고리 3도 이거 잘못했네요. 고리 3도 박정희 대통령 착공입니다. 고리 4는 전두환 대통령 착공, 한빛 1, 한빛 2 전두환 대통령 착공이에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또 미국을 좀 흔들려고 한울 1, 한울 2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과외 선생 모신 거죠. CE 과외 선생님 성함이 CE야.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갖고 다니는 교재가 시스템 80. 그게 한빛 3, 한빛 4. 전두환 대통령 때 잠깐만요. 이게 완공까지 될 겁니다. 아니다. 잘못 썼네 제가. 착공으로 해서 연두색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파일 드릴 때는 연두색으로 바꾼 파일 드릴게요. 저희 그 이메일 주소를 저기에 쓰지 마시고 댓글에 쓰지 마시고 우리 그 제 채널에 보면 메일 주소 공개돼 있죠. 거기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울진 345 이 345는 노태우 대통령 때 착공을 했습니다. 영광 5,6호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착공을 했고요. 울진 5,6호기는 김대중 대통령 때 착공을 했고요. 신고리 1, 2호기는 노무현 대통령, 신월성 1, 2호기 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신이 났어. 딱 보니까 OPR 1000이라고 이게 뭐 거의 국산인 게 있거든.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해갖고 그 과외 선생에서 마스터해서 만든 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저기 6기나 돼. 그 다음에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튀어나와요. 나중에 2001년에. 그게 이제 APR 1400이 나오죠. 그건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나니까 신고리 3, 4호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APR 1400을 제일 먼저 밀어붙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은 두 얼굴의 사람이다. 아마 그래서 자살 당했을 거예요. 신한울 1, 2호기는 이명박 대통령 때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도 딱 하나죠. 김대중도 하나죠. 이명박도 딱 하나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은 붙여줘야죠. 그래도.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죠. 건설 결정을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APR 1400이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게 4개, 건설 중인 게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에 4개가 있는 거죠. 캔두 중수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착공을 해놨고 완공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착공 완공, 고리 2, 3호기 착공, 월성 1호기 착공 그 상태였고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다 완공시키고 그 다음에 일 엄청 저지른 게 전두환 대통령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뭐 겉으로 보면 일 많이 안 저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OPR 그 1000에서 울진 3, 4호기 했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데
월성 2, 3, 4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중수로. 플루토늄, 핵 잠재력. 그리고 중수로 연료 가공 국산화는 전두환 대통령이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가공 국산화는 전두환 대통령이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족보가 보이잖아요. 아, 이거는 뭔가 큰 물꼬를 튼 사람은 결국은 우남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간급 물꼬 튼 게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 양반 일단 많이 지었고,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의 과외 선생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과외 선생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전엔 없어요. 그거 안 가르쳐 줘. 이건 강대국 게임이지 무슨 뭐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이 이거 얘들 OECD도 아니야 아직. 이걸 기술을 다 밑바닥을 다 까서 처음부터 다 배우겠다고 덤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 과외 선생 몸값이 싸졌거든. 스리마일 아일랜드하고 저 체르노빌 때문에. 과외 선생 데려와. 그래서 과외 선생 그냥 그 시스템 엔지니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보쌈을 해서 데려온 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연료 그 중수로 연료, 경수로 연료 이걸 뭐 다 물꼬를 튼 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은 한 방에 딱 그냥 일 저지른 사람이지. 중수로 그럼 무려 3개를 추가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그걸 제일 처음에 썼죠. OPR 천을. OPR 천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은 과외 선생이 해준 거. 그래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한 거, 우리 작품. 과외 선생 아래 모시고 만든 우리 작품. 그게 OPR 천인데, OPR 천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노태우고요. 그것에 또 노태우 때 저거 물꼬를 텄지. 그래가지고 10년이 걸렸어요. APR 1400. 이제 과외 선생 없이 시스템 80의 지적재산권에 걸리지 않게 순수 국산으로 해보자. 그게 10년 걸렸어요. 그게 APR 1400입니다. APR 1400을 한 사람은, 제일 처음 한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신고리 3, 4, 5기. 예.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 보이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고리 1호기를 착공해서 완성시키고 2, 3호기를 착공을 하면서 맺었던 계약. 그때 웨스팅하우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뭐가 돼 있냐? CBS 방송사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95년 이전에 웨스팅하우스는 굉장히 굉장히 거대한, 상당히 훌륭했던 거대 공룡기업이에요. 그래서 1995년에 웨스팅하우스가 CBS를 사. 그래가지고 회사 간판을 CBS로 바꿔요. 그러니까 CBS를 사서 합병을 해요. 둘을. 웨스팅하우스랑 CBS를 한 회사가 돼. 그래서 회사 간판을 CBS로 바꿔. 그러니까 방송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CBS가 원자력 분야를 갖고 있잖아요. 옛날 웨스팅하우스 분야를. 그거를 분사를 시켜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게 신 웨스팅하우스야. 거기다가 레이블을 웨스팅하우스라고 박아준 거예요. 미국의 M&A가 뭐 무서운 거지. 그 1995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그로부터 10년 전쯤인 1986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컨버션 엔지니어링과 파격적인 과외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 들고 있는 과외 교재책 시스템 80을 2대를 사서, 그거를 우리는 어디에다 까냐. 시스템 80 2대를 사가지고 우리는 한 빛 3호기, 한 빛 4호기에 깔고, 그리고 그거 깔 때 같이 다 밑바닥부터 같이 설계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해갖고, 우리가 OPR 1000이라는 그 교재에 아주 충실한 소위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게 1986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CE가 가만 보니까 1997년쯤 보니까 얘들이 뭐 OPR 1000 가지고 막 제대로 물건 만들어서 완전 짓거든. 그러니까 겁이 딱 나니까 한국을 부른 거지. 야, 우리 먼저 번 계약할 때 너희 한국 안에서만 얘기했잖아. 너 역시 수출할 거잖아. 수출하고 싶지? 그러면
너희가 OPR 1000을 수출할 때 우리 보상에 관한 계약 좀 하자. 그거는 그때 계약에 안 정했잖아. 한국 국내 시장만 한정했잖아. 그래서 1997년에서부터 2007년에 적용이 되는 10년 사이에 적용이 되는 수출 상황에서 OPR 1000을 수출하게 되는 경우 CE에 한국이 어떻게 보상할 거에 대한 1차 계약이 맺어져요.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CE랑 맺은 거예요. 당연히. 원래 과외선생이 CE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아니고. 그런데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조그만 회사가 됐잖아. 이제 그 CBS 방송사로부터 분리된. 얘를 1999년에 영국의 핵연료회사 BNFL이 신 웨스팅하우스를 사갖고 자회사로 지배를 해요. 그리고 2000년에 BNFL이 웨스팅하우스, 신 웨스팅하우스를 시켜가지고 CE를 또 인수합병해요. 막 그때 막 다 망해서 자빠질 때니까.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영국 자본의 자회사가 된 거야. 그게 2000년에 벌어진 일이고, 1999년에 벌어진 일이고, 영국 자본의 자회사가 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과외 선생인 CE를 인수합병해서 CE와 웨스팅하우스가 하나의 법인이 된 거예요. 그럼 CE가 갖고 있던 권리가 그때 웨스팅하우스로 다 넘어간 거죠. 그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돈을 못 버니까 도시바가 인수를 해요. 2006년에. 이때 두산이 인수하려고 끼웃끼웃했었어요. 당연히 인수 안 되죠. 한국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지위와 일본 기업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지위가 달라요. 웨스팅하우스를 어떻게 미국이 힘이 약하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나라인 한국에 넘기겠어요. 그래서 혹은 뭐 영국이 어떻게 넘기겠어요. 다 같은 커넥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선수들끼리 게임한다고 도시바가 인수를 해요. 2006년에 BNFL로부터 신 웨스팅하우스를. 그리고 우리랑 이제 악연이 맺어지죠. 우리가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잖아요. 일본은 제 추정이고 일본 건데, 바라카 원전을 저걸 하니까 도시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를 푸시를 해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지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의 도시와 웨스팅하우스에 어떻게 보상할 거냐에 대한 계약, 2차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 계약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이 계약 내용이 못 알아가 영어 자료에도 없고, 계약이 있다는 건 영어 자료에서 발견했는데 없고, 한국 자료에도 없어. 한국 자료에 아예 계약이 언급이 안 돼. 그래서 계약에 명시된 대상물이 OPR 1000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천 기술 바닥서부터 다시 만든 APR 1400이냐. 저는 OPR 1000이라고 봐요. OPR 1000 및 그로부터 파생된 것. 근데 우리는 APR 1400은 그런 의미의 파생이 아니다. 이건 원천부터 한국형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시에 바라카 원전 수주액의 20%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 발주를 줘요. 물건 발주를, 부품 발주를.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20% 발주받은 것 같고 대부분을 또 한국 기업에 다시 재발주를 해. 중간에 한 4, 5% 떼먹었겠지. 그러면 그때 웨스팅하우스에 20% 발주한 게 로열티라고 돼 있냐? 아니면 부품 발주냐? 부품 발주에서 너희 좀 조용히 해. 그래서 한국통이 떼먹게. 그 두 번째 질문. 아마 부품 발주고 로열티가 아닐 거다. 로열티로 한번 그렇게 물려버리면 우리가 APR 1400이 미국,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있을 거다. 그 당시에. 그건 우리 죽어도 못한다. 그냥 너희가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보니까 너희가 한볼택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부분 발주 내줄 테니까 그 다시 한국 쪽 우리 관련사한테 다시 내줘. 그리고 우리는 20% 내줄 테니까 너희가 4, 5% 남기고 15%는 한국 쪽에 다시 내줘.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막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아마 국회의원쯤이 요구해야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쪽은 이렇게 많이
오픈이 안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저의 추정이 뭐냐면 이거는 미국이 압력넣은 거다. 미국이 한국에 압력넣은 거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 야, 그 우리 도시바 웨스팅하우스 좀 챙겨줘야겠어. 원하는 뭐 도시바지만 미국 기업 아니야?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의 일본 챙기기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9년, 2010년으로 돌아가 보면 일본은 1티어, 퍼스트 티어 국가고요. 1등 최 동심은 일본 국가고 한국은 동심은 2번 국가거든요. 미국 오바마가 뭐 로비를 받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도시바를 챙겨준 거다. 일본을 챙겨준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APR 1400은 그건 뭐 지재권 침해 없는 거야. 시스템 80에 대한 지재권 침해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이런 거는요. 법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넘어선 굉장히 살벌한 군사지정학적 게임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누가 가 있어? 미국이 가서 지켜주고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이라크에서 전쟁 벌리고 지금 돈 얼마나 쓰고 있는데 야 너희가 우리 체면 좀 챙겨줘야지. 우리가 거의 너희 비즈니스 하도록 다 그 상황 봐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뜻은 너희가 저 도시바 웨스팅하우스에 좀 너희가 좀 챙겨줘야겠다. 그거 그렇게 너희가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마.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한테 그 요구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왜냐? 우리는 힘이 약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 당시에 그 이라크 전쟁 이런 거 벌리면서 어마무시하게 중동에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미국이 디자인하는 질서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을 때고 그 요구를 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017년에 이 그 도시바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몸값이 그때 CE 지재권이 굉장히 싸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2017년 하반기에 딱 1, 2억 불 딱 들고 그 말 복잡한데 그 시스템 시스템 80에 대한 지재권 끝냅시다. 그랬으면 끝낼 수 있었어. 근데 문재인이가 그거 하겠어요? 원전은 악마로 보는데 그 문재인 정부 아래서 한수원 임원들이 그거 합시다라고 목숨 내놓고 그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바로 그날로 사표 받지. 지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저거는 저기 알박기는 문재인이 주범이에요. 그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때 끝날 수 있었다고 한 2, 3억 불, 뭐 1, 2억 불이면 끝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전체를 인수한다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CE의 시스템 80에 대한 지재권의 비독점적 사용권이죠. 마스터 카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80 및 80의 지재권을 너희도 쓰고 우리도 쓰는데 우리 쓰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돈 달라고 뭐 시비 걸지 마. 그러니까 비독점적 사용권. 전 세계에 걸친. 그 정도면 1, 2억 달러, 뭐 2, 3억 달러면 충분히 그때 부도가 나서 그냥 회사 가치가 빵원일 때 빵원. 말하자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그래서 부도난 다음에 2018년에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이 도시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100%를 인수해서 이젠 캐나다 자본의 자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10년에 맺었던 저는 OPR 1000에 대한 수출에 관한 그 계약이 10년짜리라서 2020년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합의 종료를 해요. 그때. 그리고 그 종료에 앞으로 지재권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서울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기로 한다라고 박혀 있다고 미국 자료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 없는 거야. 그래서 2023년에 또 브룩필드는 세계 최대 우라늄 회사인 카메코 캐나다 회사입니다. 거기에 지분 49%를 매각해요. 즉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은 51%는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 49%는 캐나다의 세계 최대 우라늄 회사 카메코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 APR 1400 이제 수출을 막아보려고
이제 어깃장을 놓는다고 2023년에 신 웨스팅하우스가 브룩필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은 미국의 지재권입니다. 이걸 미국이 나서서 그 지재권 도둑질하고 있는 한국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법원에 연방법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그걸 냈다가 소송을 냈다가 연방법원이 야 그건 미국 행정부가 할 일이지 왜 네가 하냐. 행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판단해. 그거 우리 법원이 결정할 일 아니야. 그래서 연방법원이 그걸 드랍시켜버리죠. 기각을 하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판단할 일이 아닙니까? 이건 법원이 판단하셔야죠 하고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단단히 찍혀 있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재권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합의 종료할 때의 그 조항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재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별로 불리하지가 않을 거예요. 대한상사중재원이고 관할이 그다음에 실제 내용도 오죽하면 그걸 따로 10년에 걸쳐서 만들었겠어요. 1992년에서 2001년까지 개발했거든요. APR 1400을. 개발의 목표는 그거예요.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하등의 시비거리가 없도록 지재권이 독립한다. 그게 개발 목표였다고. 처음부터.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 경상도 말이면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미국에서 아니다. 이거지 뭐. 오바마가 도시바 챙겨주던 시절 2010년이 아니에요. 그건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저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 자산운용사와 우라늄 회사를 위해서 한국에 무리한 압력을 넣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PR 1400이 CE 컨버션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80의 지재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 여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따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안 움직일 거고 결국 지재권에 관한 민사가 남는데 그 양 당사 회사들끼리 그거는 대한상사중재원이 하고 있고 이거를 왜 이제 실무자들이 막 떠들질 않냐면 나 윤석열 정부도 좀 그런데 떠들지 않냐면 실무자들이 이런 걸 떠들면 이제 민주당이 찍히잖아요. 이제 구구절절히 다 까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MB 때 미국한테 밀렸던 것도 궁색한 얘기도 해야 되고 2010년에 바라크 원전 때.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국내 자료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 지금 2017년에 한 뭐 1억 불에서 3억 달러 1억 달러 3억 달러쯤 됐었으면 그 시스템 80 지재권의 비독점적 자유로운 사용 권한을 그때 그냥 돈으로 싸발라서 깨끗이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쌓는 똥이죠. 이걸 치울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봐요. 이유는 뭐냐? 첫째, 원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사 지정학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오바마 정부가 도시바 웨스팅하우스를 챙겨주려고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일본은 동심원 1번 국가고 한국은 동심원 2번 국가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나 떼줬고 웨스팅하우스는 그중에 다시 한 15%는 우리한테 재발주 줬고 우리 관련사에 4~5%는 인마이 포켓 했겠죠. 자, 지금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에 손을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거 미국 지재권입니다. 한국에 수출할 권리 없습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딱 걸고 들어오면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우리 목 졸라 죽일 정도로 과한 조건을 걸을 거예요. 그럼 한국은 장사 안 해요. 손 털어버려. 들어오서 안 해. 지금 한국 원전을 죽이면 세계 원전은 러시아와 중국의 놀이터가 돼요. 프랑스 원전은 납기도 공기도 못 맞춰. 원가도 못 맞춰. 그러고 나서는 없어. 또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관계나 한국의 위상과 국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건 뭐 동심원 1번이 아니라 동심원 0.5야. 그냥 한 몸으로 돌아가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치울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이가 그때 똥을 아주 독하게 쌓아놨는데 고압 세척업소로 그냥 쫙 뿌리니까 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압
고압 세척호스를 들고서 이렇게 쫙 뿌리는 사람의 그 주민등록증 까보니까 윤석열이라고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아마 원전에 관한 어떤 주요 인사 5번째 주요 지도자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남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알박기한 거 다 뭉개버리고 군사지정학적 게임에서 딱 뭉개버리고 그 다음에 지재권 게임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뭉개버리고 예. 그 다음에 뭐 기껏해 한번 한 2, 3억 불로 이렇게 중재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뭉개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 그 저기 뭐야 예. 그 우리가 APR 패밀리를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